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서울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계약 만료 등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일을 하기 원하는 여성의 희망 근무 형태는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많았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서울의 비취업 여성들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 조건과 직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퇴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1순위는 결혼과 육아가 아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 겁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 환경, 계약 만료, 경영 악화 등 근로 조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시 퇴사하는 관행으로 퇴직한 비율은 14%였습니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비의 보태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 노후 자금 준비, 자녀 교육비 마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을 포기할 만큼 여성의 근무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15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은 겁니다. 한편 응답자의 45%는 전일제를 원했고 시간제를 희망한 응답자는 약 37%로 나타나 비취업 여성들은 시간제보다 전일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TV 수신료나 전기 요금 등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요금 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작년 9월 보호 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에 부당 입원을 하게 됐다며 지난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A병원은 이 씨의 형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 의무자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이 씨를 입원시킨 것이 드러났고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어긋난 것이라며 A병원 병원장에게 보호 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감 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느낄 수 있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는 피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 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양천구에는 지하철 기지 직원들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 한 푼씩 모아 운영해온 작은 공부방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운영됐는데
이 공부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이 학교 지하에는 서울 메트로 신정 차량기지 직원들이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이 없거나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이곳에서 남은 오후를 보냅니다. 집에 가서 TV만 보고 숙제하고 그랬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놀고 전래놀이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좋아요.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운영한 지 벌써 15년. 그런데 얼마 전 학교는 공부방이 학교 내 미인가 시설이라며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아이들이 있는데 단속시켜놓고 교실문까지 잠갔는데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아이들을 학교 내 돌봄교실로 보내야 한다는 게 학교의 입장.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선 모두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 가족의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전화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돌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의 아이들만, 무료로 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학교는 2달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폐쇄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 공부방 측도 서울시와 협의해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아이들의 갈 곳을 두고 긴 갈등이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백화점 안에 전용 매장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선의 두께를 이용해 정확한 퍼팅을 돕는 골프채. 한 중소업체가 개발한 제품으로 세계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허리디스크 의료기기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홍보 문구 표기가 제한적인 의료기기 특성상 판촉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오늘은 백화점 한쪽에 매대를 마련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도 없고 규제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이나 홍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료기기가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를 위한 판매전을 시작했습니다.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도내 백화점과 손을 잡고 판매 장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참여한 우소중소기업 44개 업체는 일주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기회를 얻었습니다. 직접 예산을 투입해 백화점과 연계한 상품전을 연 것은 지자체에서 처음입니다. 일산 시장에 나와서 제품 홍보도 하고 매출 증대 효과도 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국내 판로를 개척하는데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억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뒀던 상품전은 올 하반기 추가 예산을 투입해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도 개최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최근 자주 불거진 어린이집 사건 사고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 탓에 수요에 비해 공급은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 양천구가 민간기업 단체와 연대한 어린이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원미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조금은 특별한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바로 신정이동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문을 열었는데 이곳의 특별한 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만든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정이동 어린이집이 양천구에 지금 39번째 만들어진 어린이집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더 많이 확충되고 또 우리 양천 구민들의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어린이집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0%를 또 재원을 마련해 주셔서 이런 좋은 공간을 짓게 됐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 탓에 어린이집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 자원을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지역 관계기관 내외빈과 학부모 등은 어린이집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원격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영상,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해 채팅을 제공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한 장애 유형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립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마을이 오는 4월 2일 인천시청 로비에서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는 파란빛을 밝혀요라는 주제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인천대교는 자폐인의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인천대교 주탑에 파란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무료 틀니와 보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며 상반기 접수는 오는 4월 2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의 대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춘천 남이섬에서 찾아가는 전통시장 굴러라 감자원정대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강원도 내 22개 전통시장, 34개 점포가 참여했고 더덕과 황기, 곤드레 등 강원도 농특산물과 메밀전병, 닭갈비 등 도내 150가지 대표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새 밀양 로터리 클럽이 주최하고 밀양시와 밀양 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8회 밀양시 외국인 근로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노사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문화 조성과 함께 다국적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에는 45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4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우수 외국인 노동자 시상식, 무료 건강검진 등의 무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용산구는 민간 전문가가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규약에 관한 사항,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발굴과 네트워크 지원 등이며 상담은 용산구 청사 7층의 도시관리국 회의실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최근 인기가 있었던 영화 국제시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동남아계 젊은 남녀가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들을 향해 돈 없어서 남의 나라에 돈 벌러 왔으면 돈이나 벌지 커피나 마시고 있냐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주인공인 덕수가 호되게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덕수가 학생들을 호되게 나무란 것은 본인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하러 온 동남아 노동자들은 독일 광부로 일하러 갔던 덕수의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이방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노포비아는 낯선 것이라는 의미의 제노와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를 합성한 말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노포비아 현상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증가할 때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제노포비아적 감정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유럽 등지에서 이슬람 이주민들의 갈등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유럽인과 미국인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일반적인 유럽에서의 제노포비아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즉,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더딘 나라에 대해선 심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선진국 출신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약자에게 혹독하고 강자에게 약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한 단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또 다른 사대주의적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대주의가 나라를 망쳤고 지금은 제노포비아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편에 쌓아놓은 박스들. 세면대 주변엔 청소 도구들로 안쪽까지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창고처럼 쓰이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당수의 장애인 화장실이 이용객이 적고 내부가 넓다는 이유로 청소도구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사용자를 배려한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